오늘은 97년 녹인 철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이 차는 철병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병의 탄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. 또 97년 녹인 철병은 독특한 향이 있는데 그 향의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보이차를 기납할 때 무엇으로 보이차를 기납할까요? 뭔가 무거운 물건이 필요했을 텐데요. 원래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성모고 하나는 목모입니다. 이 모는 틀이란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는 돌로 만든 틀이고 하나는 나무로 만든 틀입니다. 1950년대까지는 아무런 이견 없이 성모와 목모를 썼습니다. 그런데 생산성이 필요해졌습니다. 무엇으로 누를까? 이 쇠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. 또 이전에는 모차를 담기 위해서 헝겊을 썼지만 헝겊도 쓰지 말고 해보자. 그리고 기계로 만든 압력을 줘보자 한 겁니다. 이게 철병인데요. 연대에는 서로 이견이 있지만 이런 철병은 늦어도 197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. 철병의 모양을 한번 보시죠. 이 일반적인 병차는 가운데 온폭 들어간 흔적, 배꼽이 있는데 철병은 없습니다. 이 배꼽은 헝겊으로 쌌다는 흔적이거든요. 이 참고 영상 한번 보실게요. 이건 200g 소병 한번 만들어 보는 영상인데요. 증기를 먹은 모차를 헝겊 주머니 안에 넣고 쌉니다. 이 끝부분을 돌돌 말면 가운데 배꼽이 만들어지죠. 이렇게 한 다음에 돌이든 기계든 누르면 되는 건데요. 철병은 헝겊을 싸는 과정이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.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생산성이 크게 높아집니다. 또 초기에는 아주 단단하게 눌렀고요. 하지만 단점이 있었습니다.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초기 철병은 매우 단단하게 기납했습니다. 당연히 숙성은 느렸겠죠. 그렇다 보니 시장에 외면을 받게 됐는데요.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생각지 못했던 철병의 장점들이 드러났죠. 그 중 하나가 향기가 잘 살아있다는 것인데요. 바로 화밀향이 철병의 장점이라고 말들을 합니다. 이 단단하게 누르다 보니까 향기의 보존과 방향성이 괜찮았다는 것입니다. 그럼 철병으로 다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명확치 않아도 이 헝겊을 싸는 전통 방식은 따르고 압력은 철병보다 조금 약하게 누르게 됩니다. 이게 청병인데요. 상대적으로 향기는 철병만 못할 수 있어도 숙성 속도는 철병보다 빠른 게 청병입니다. 철병의 발생과 존재 이유가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것이고요. 오프닝에서 이 차의 향기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했죠. 이 차의 향기는 독특했습니다. 지금도 다소 그런데요. 어떤 분은 가죽향, 또 어떤 분은 아세톤향 그러시지만 사실 이 차의 향기는 연미로부터 비롯된 겁니다. 연미는 훈연향, 불향, 부싯돌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스모키한 향입니다. 그런데 이 연미는 숙성에 의해서 생기는 향은 아니고 차의 제차 과정 초기에서 입혀지는 향인데요. 이 향이 숙성 후에 만들어지는 다른 향들과 혼합되면서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가죽향, 아세톤향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. 근데 이 시작은 불향 연기향이라는 거죠. 왜 그럴까요?
이 기계에 살청을 하지 않고 수공으로 살청을 할 때에는 과거에는 장작을 떼서 했습니다. 사진의 이 소치, 살청하는 소치인데요. 아래 장작을 떼고 위에는 연기가 막 솟아오르죠. 살청을 하면서 이 장작의 향을 찻잎이 먹는 겁니다. 그렇다고 정산 소정처럼 향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먹이는 것은 아닙니다. 재밌는 점은 이 연미가 마치 노차의 특징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오래된 차들은 다 농가에서 초제를 마쳤으니까 적든 많든 연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 연미를 일부러 찾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차 97년 녹인 철병에 들어간 연미는 살청 또는 말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입혀진 연미입니다. 그래서 이 차는 스모키하다고 제가 옛날부터 표현했던 것이고요. 세월이 지나니까 향이 많이 변했습니다. 지금 이 차는 연미는 다소 남아있고요. 가죽향 등도 납니다. 그리고 수정과처럼 살짝 매우면서 시원한 향도 납니다. 또 많은 분들이 이 차는 뿌리 약재 향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. 향으로 보면 노차의 입구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. 차후와의 궁합은 어떨까요? 처음에는 잔이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잔이로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준이가 더 나았습니다. 차후의 선택만 보더라도 이 차는 노차라는 거고요. 준이로 했더니 향기가 더 선명해지고 더 달아졌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차후 말씀드릴 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준이라고 해서 다 같은 준이가 아닙니다. 천차만별입니다. 잘 선택하셔야 하는데요. 이 준이 차후들은 사질이 거의 없죠. 이 니질 위주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소성 후에 이 수축문, 이 주름이 있어야 됩니다. 속이기 위해서 사질을 넣고 마치 주름처럼 보이게 합니다만 실은 입자감이 그다지는 없이 주름만 있어야 진짜 준이입니다. 아무튼 제대로 된 준이에 우리는 것이 가장 나았고요. 아마 이 점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차의 차 감각은 어떨까요? 사람마다 감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비교적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감각은 인체의 중심부와 머리 쪽에서 감각이 느껴집니다. 그리고 이 차는 좀 우렁찬 느낌을 가진 차입니다. 감각이 사지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. 이 차는 저도 아직 좀 쪼개기가 힘듭니다. 쪼개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제일 많이 부풀어 오른 편을 찾아서 쪼개는데요. 5년 이상 장기 수장하실 게 아니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쪼개어서 소분해서 받으시는 게 낫겠습니다. 마침 올해 2월까지 100g 단위는 행사도 합니다. 아래 댓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취향 찾아보시라고 30g 샘플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노차는 이렇게 30g 정도로 드셔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저희 샘플티 봉투는 종이 유래 재질이라서 이 틴타임만 제거 후에 종이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. 2009년에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차가 참 세고 야생마처럼 길들이기 쉽지 않겠다 싶었고 그래서 대중적이기보다는 마니악한 차였는데요. 세월 앞에서는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. 이 차도 순한맛 보이차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30년 진기 앞두고 있는 97년 녹인 철벽이라는 차 알아봤습니다. 오늘 내용은 좀 묵직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.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.